우리는 지정학적으로 강해지기 힘든 위치에 있다고 했습니다. 불과 30년 전만 해도 우리는 어땠습니까? 강대국들 틈바구니에서 등 터질까봐 걱정하던 작은 새우였습니다. 기술, 경제, 군사력 모두 우리 좀 도와주세요, 우리 좀 봐주세요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6년 대한민국은 더 이상 새우가 아닙니다. 껍질을 벗고 거대한 집게발을 드러낸 괴물 랍스터로 진화해버렸습니다. 아니, 이제는 저 바다의 고래들조차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초강력 독침을 가진 거대 전갈이 되었습니다. 여러 강대국들이 우리에게 무기 더 만들라고, 국방비 더 많이 쓰라고 이야기하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주지 말라는 협박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 아셔야 할 게 있습니다. 말이 협박식이지 사실은 부탁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를 핵으로 협박하던 저 북쪽의 김정은조차 이제는 자기도 모르게 우리 국방력을 완성해주는 엑스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중국과 북한에 위협 있을 때마다 마치 기회라는 듯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자기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살금살금 국방력을 키워왔거든요. 그 부분 덕분에 저희 또한 조용히 핵을 무기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겁니다. 지금부터 팩트를 기반으로 제가 논리적으로 왜 그런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대한민국을 널리 알리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실화입니까? 네, 100% 팩트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우리 국토의 운명을 지정학적 비극이라는 틀 안에서 해석해왔습니다. 대륙 세력인 중국과 러시아, 해양 세력인 미국과 일본이 충돌하는 거대한 단층선 위에 놓인 작은 반도, 우리는 늘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새우라는 말을 훈장처럼 달고 살아야 했습니다. 수천 번의 외침을 견뎌내야 했던 그 아픈 역사는 우리 국민의 DNA 속에 생존에 대한 본능적인 불안감을 심어주었죠. 하지만 2026년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혀 다릅니다. 지금 전 세계는 대한민국을 새우가 아닌 바다의 흐름 자체를 바꾸는 거대 포식자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70년 전 원조를 받던 나라가 이제는 전 세계 안보와 경제의 핵심 공급망이 되어 강대국들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지금 미국은 자국의 해군 함정을 수리할 곳이 없어 한국의 MRO를 간절히 요청하고 있고, 러시아는 전쟁이라는 파국 속에서도 한국과의 경제적 끈을 놓지 않으려 푸틴이 직접 나서서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냅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은 그동안 어떤 비밀스러운 내공을 쌓아왔길래 전 세계가 우리를 슈퍼갑이라 부르기 시작한 걸까요? 오늘 한우리코리아는 단순한 뉴스가 아닌 역사적 기록과 냉혹한 팩트,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거대한 흐름을 추적하여 대한민국 국력의 실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는 1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러분, 불곰 사업 기억하시나요? 90년대 초 우리가 소련에 빌려준 15억 달러를 못 받게 되자 러시아가 돈은 없고 탱크랑 미사일로 가져가라고 했던 그 사건 말입니다. 당시 언론에서는 돈 떼먹히고 고철 덩어리 받아왔다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사실은 대한민국 국방 역사를 바꾼 신의 한 수이자 치트키였다는 걸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당시 미국은 우리에게 핵심 기술을 절대 주지 않았습니다. 미사일 사거리를 제한하고 유도 기술의 핵심 부분은 철저히 블랙박스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쫄딱 망해가던 러시아는 배가 고프니까 자기들의 가장 깊숙한 비밀이 담긴 무기들을 통째로 넘겨준 겁니다. 우리 엔지니어들이 누굽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지독한 독종들 아닙니까? 그들은 러시아에서 온 T-80U 탱크와 BMP-3 장갑차를 가져다가 말 그대로 분자 단위로 해체해버렸습니다. 얘네 미사일은 왜 이렇게 변태같이 잘 날아가지? 와, 이 엔진 출력 좀 봐. 미쳤는데? 이렇게 하나하나 뜯어가며 배운 기술이 바로 지금의 현무 미사일입니다. 여러분, 현무와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나란히 놓고 보세요. 형제라고 해도 믿을 만큼 똑같이 생겼습니다. 심지어 떨어질 때 요격을 피하려고 펄쩍 뛰어오르는 풀업 기동까지 똑같습니다. 나로호의 1단 로켓 기술도 러시아의 것이죠. 우리는 미국식의 정교한 두뇌에 러시아식의 묵직한 화력을 결합해 서방 국가들이 수십 년 걸려도 못 만들 전 지구급 가성비 괴물 무기를 단숨에 완성해버린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모방이 아니었습니다. 서방 국가들이 수조 원을 들여도 결코 접근할 수 없었던 동구권 무기 체계의 핵심 로직을 우리 것으로 만드는 지식의 약탈에 가까운 과정이었습니다. 우리 과학자들은 밤을 새우며 그 복잡한 회로를 분석했고, 서방의 정밀 전자 기술과 러시아의 묵직한 화력 철학을 결합해 현무라는 괴물을 탄생시켰습니다. 러시아는 당시 당장 먹고 살기 힘들어 기술을 팔았지만 결과적으로는 자신들과 중국을 동시에 위협할 수 있는 비술을 한국의 손에 쥐어준 셈이 되었습니다. 러시아가 실수로 준 보물지도를 우리 국민의 천재성으로 완벽하게 해석해낸 것이죠. 이것이 바로 K방산 슈퍼사이클의 시작이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슈퍼갑으로 올라서기 위한 첫 번째 발판이었으며, 아무도 우리를 돕지 않을 때 우리가 스스로 개척한 기술 독립의 역사입니다. 두 번째로, 많은 분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러시아와 우리가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푸틴은 속으로 한국을 향해 뜨거운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조한범 박사님의 논리는 명확합니다. 러시아는 지금 전쟁으로 국력을 다 소진했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그 거대한 땅을 누가 재건하겠습니까? 중국? 푸틴도 압니다. 중국을 끌어들이는 순간 러시아 경제는 중국의 속국이 된다는 걸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고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를 향해 전례 없는 제재를 가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서방의 일원으로 이에 동참했죠. 상식적으로라면 러시아는 한국을 향해 보복을 가하고 모든 관계를 끊어야 합니다. 그런데 푸틴은 이상하리만치 한국에게만은 부드럽습니다. 살상 무기를 직접 지원하지 않아 고맙다느니,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느니 하는 말을 서슴지 않습니다. 한우리 코리아가 분석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러시아의 미래 경제 재건의 열쇠를 대한민국이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광활한 영토와 자원을 가졌지만 이를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으로 만들어 팔 수 있는 제조업이 완전히 붕괴된 나라입니다. 전쟁으로 파괴된 도시, 마비된 물류 시스템, 노후화된 공장들. 전쟁이 끝나고 나면 러시아는 이 모든 것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다시 세워야 합니다. 푸틴은 중국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중국은 러시아의 자원을 헐값에 사들이고 자신들의 자본을 투입해 러시아 경제를 중국의 하청기지로 만들려 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엘리트층은 중국에 종속되는 것을 민족적 수치로 여깁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어떨까요? 쿠릴 열도, 영토 분쟁으로 인해 일본과는 대화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유럽? 이미 적국이 되었습니다. 인도? 기술력이 부족합니다. 결국 남은 유일한 선택지는 대한민국뿐입니다. 러시아는 기초과학은 좋아도 그걸 물건으로 만드는 제조업이 빵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건설?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튼튼하게 도시를 지어버립니다. 설계부터 시공까지 한국만큼 빠르고 정확한 나라는 없습니다. 가전과 자동차, 러시아 국민들이 삼성, 현대 없으면 생활이 안 될 정도입니다. 조선, 러시아의 자원을 실어 나를 쇠빙선과 가스선, 이거 한국 아니면 만들 데가 없습니다. 반도체? 러시아가 간절히 원하는 첨단 제조업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러시아가 간절히 원하는 건설 능력, 조선 기술, 반도체, 자동차, 가전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가졌으면서도 러시아의 영토를 탐내지 않는 안전한 파트너입니다. 전쟁 후 푸틴이 권력을 유지하려면 국민들에게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데 삼성의 스마트폰과 현대의 자동차, 그리고 한국 건설사들이 짓는 화려한 신도시 없이는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푸틴은 지금 속이 타들어 갑니다.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대량으로 공급하는 순간 러시아의 미래 파트너는 영원히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푸틴이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한국을 향해 이성을 지켜줘서 고맙다고 말한 것, 이건 단순한 외교 수사가 아닙니다. 전쟁 끝나면 바로 너희랑 사업해야 하니까 제발 사이 나빠지지 말자는 간절한 신호입니다. 우리는 지금 러시아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는 위치가 아닙니다. 그들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흔드는 경제적 슈퍼갑입니다. 러시아의 자원을 가장 저렴하게 가져올 수 있는 특권과 그들의 거대 시장을 독점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 손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러시아에게 아쉬운 소리 하는 나라가 아니라 그들의 경제 재건 열쇠를 쥔 슈퍼갑의 위치에 서 있습니다. 특히 푸틴의 딸이 한국 유학생과 결혼하려 했을 만큼 러시아 내 주류 세력은 한국에 대한 신뢰가 깊습니다. 이건 단순한 개인적 인연이 아니라 러시아 지배층이 한국을 어떻게 보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입니다. 그들은 한국을 경제적으로 의존할 수 있지만 정치적으로는 위협이 되지 않는 가장 이상적인 파트너로 보고 있습니다. 북극 항로가 열리고 시베리아 횡단 철도가 연결되는 날, 그 기점은 바로 부산항이 될 것입니다. 러시아의 풍부한 천연 자원과 한국의 첨단 제조업, 그리고 거대한 중국 시장을 잇는 물류의 중심지로 우리가 우뚝 서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한우리 코리아가 분석하는 대한민국 국방경제의 무서운 실체입니다. 세 번째 파트에서는 가장 민감하면서도 중요한 주제인 핵 추진 잠수함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이미 디젤 잠수함 기술로는 세계 정점에 서 있습니다. 공기 분류 추진 시스템을 갖춘 우리의 3천 통흡 잠수함은 전 세계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습니다. 하지만 딱 하나, 핵 추진이라는 꼬리표를 다는 데는 늘 미국의 견제가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기막힌 반전이 일어납니다. 바로 우리의 엑스맨 김정은이 등판한 겁니다. 최근 북한이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 8,700 통흡 거대 핵잠수함을 만들겠다고 큰 소리를 쳤죠. 사람들은 큰일 났다고 걱정하지만 전략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건 우리에게 천금 같은 명분을 선물한 사건입니다. 북한이 핵잠수함 카드를 꺼내들자 미국도 명분이 없어졌습니다.
동해의 복잡한 수온층 아래 숨어든 북한 잠수함을 잡으려면 우리도 똑같이 24시간 물속에서 버틸 수 있는 핵잠수함이 필요하다는 논리가 완성된 겁니다. 동해는 수심이 깊고 수심에 따른 온도 차이가 극명해서 잠수함이 숨기에 최적의 장소입니다. 북한이 핵잠수함을 타고 물밑으로 들어가 버리면 미국조차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이때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을 향해 논리적인 카드를 던집니다. 미국아, 북한이 핵잠수함을 가졌는데 우리가 디젤 잠수함으로 어떻게 잡니? 우리도 24시간 물속에서 버티는 핵잠수함이 있어야 쟤들을 감시하고 막아줄 수 있어. 우리가 가져서 이 구역의 안보를 우리가 책임질게. 김정은이 도발을 강하게 하면 할수록 미국은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를 막을 명분이 사라집니다. 오히려 한국이 핵잠수함을 가져서 중국과 러시아, 북한을 동시에 견제해주는 것이 미국의 국방 예산을 아끼는 길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는 것이죠. 김정은이 도발할수록 우리는 미국에 너희 동맹인 우리가 핵잠수함 가져서 중국이랑 러시아, 북한 다 막아줄게라고 당당히 요구할 수 있게 된 거죠. 특히 내년은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논의해야 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리가 평화적 목적이라도 우라늄을 20%까지 농축할 수 있는 권한과 재처리 권한을 가져오게 된다면 그것은 곧 대한민국 핵잠수함 건조의 마지막 빗장이 풀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건 사실상 대한민국 핵잠수함 시대의 개막을 의미합니다. 김정은의 무리수가 역설적으로 우리의 수권 사업을 해결해주고 있는 셈입니다. 적의 도발을 우리의 국력 강화로 치환하는 이 고도의 지정학적 메커니즘. 이것이야말로 한우리 코리아가 주목하는 대한민국의 저력입니다. 조한범 박사님은 김정은을 우리를 돕는 엑스맨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그의 도발이 우리의 전략적 입지를 강화하는 역설적 효과를 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방력이 진짜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화려한 기술 때문만이 아닙니다. 바로 미친 듯한 지속 능력입니다. 지금 유럽을 보십시오. 우크라이나에 포탄 몇십만 발을 보내려고 온 대륙이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독일, 프랑스 같은 전통적인 강국들도 1년에 만드는 포탄이 5만 발에서 10만 발에 불과합니다. 미국조차 포탄 재고가 바닥나서 우리에게 제발 좀 빌려달라며 손을 벌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럽 전체가 보유한 포탄이 100만 발도 안 되어 전전긍긍할 때 우리나라는 지금 포탄만 무려 750만 발을 쟁여두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고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4년 동안 온 힘을 다해 쓴 포탄을 다 합쳐도 400만 발에서 500만 발 수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쟁이 터지면 단 일주일 만에 750만 발을 적의 머리 위로 쏟아부어 지형 자체를 바꿔버리겠다는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을 보고 후천성 만성 화력 부족 증후군에 걸린 나라라고 조롱 섞인 찬사를 보냅니다. 주변의 중국, 러시아, 북한이라는 거대 세력에 둘러싸여 살다 보니 우리가 화력에서 밀리면 그냥 죽는다는 공포가 우리 사회 전체에 박힌 겁니다. 이 미친 생산력 덕분에 우리의 K9 자주포는 전세계 시장의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성능도 최고지만 주문하면 바로 다음 달에 배송해줄 수 있는 나라는 전세계의 한국뿐이기 때문입니다. 전세계 어떤 나라도 감히 흉내내지 못하는 이 생산 속도, 미국조차 한국의 생산 속도는 물리 법칙을 무시한다고 경악할 정도입니다. 우리는 나라 전체가 거대한 군수 공장이며 누구든 우리를 공격하면 상대방은 다시는 문명사회로 복귀할 수 없을 만큼 처참하게 박살을 내버리겠다는 독침 전술을 완성했습니다. 이 독침이 있기에 강대국들도 우리를 무시하지 못하고 슈퍼갑으로 대우하는 것입니다. 화력은 곧 평화를 유지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며 우리는 그 힘의 정점에 서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적당히 건드려 볼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 건드리는 순간같이 저승길 동무가 되어야 하는 가장 위험하고 강력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파트에서는 대한민국이 어떻게 미국의 패권까지 떠받치는 핵심 파트너가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미국 해군 장관이 한국 조선소를 방문해 경악했다는 뉴스를 보셨을 겁니다. 왜 그들은 한국의 조선 기술에 이토록 집착할까요? 미국의 조선업은 이미 붕괴했습니다. 함정을 새로 짓는 것은 물론이고 고장난 배를 수리하는 데만 몇 년씩 걸리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미친 듯이 배를 찍어내는데 미국은 수리할 곳이 없어 군함들이 항구에 묶여 있는 것이죠. 이때 미국이 찾은 유일한 구원투수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우리의 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정밀하게 배를 고치고 지을 수 있는 인프라를 가졌습니다. 미국 해군의 MRO 사업을 우리가 맡게 된다는 것은 단순히 돈을 버는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의 군사적 생명줄을 우리가 쥐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부품과 기술이 없으면 미국 함대가 바다로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온다면 한미동맹의 무게추는 완전히 우리 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미국의 보호를 받는 나라가 아니라 미국의 패권을 유지시켜주는 전략적 조력자이자 진정한 파트너로 올라선 것입니다. 배를 짓는 기술부터 고치는 기술까지 조선 강국 대한민국의 저력은 이제 안보의 핵심 카드가 되어
우리를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위치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무국화 시대입니다. 미국이 더 이상 세계의 경찰 노릇을 하지 않고 각 나라가 자기 국익만 챙기는 시대죠. 이런 혼돈의 시대에서 가장 강한 나라는 누구일까요? 바로 스스로를 지킬 힘이 있고 남들이 탐낼 기술을 가진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 5위의 국방력, 세계 10위의 경제력, 그리고 전 세계가 열광하는 문화력까지 갖춘 초강대국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주변국들이 부채와 인구 감소로 흔들릴 때 우리는 오히려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 대륙과 해양을 잇는 물류의 중심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새우가 아닙니다. 그 고래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때로는 낚아차에서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하는 노련하고 강력한 낚시꾼입니다.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세계 무대에서 기죽지 않고 활약하는 이유, 바로 우리 선배들이 피땀 흘려 쌓아온 이 미친 국력이 든든하게 뒤를 받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이 어떻게 강대국들 사이에서 슈퍼갑의 지위를 쟁취했는지 긴 여정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90년대 불곰 사업으로 얻은 러시아의 원천 기술, 푸틴의 경제적 급소를 쥔 우리의 제조 역량, 김정은의 도발을 역이용한 핵잠수함의 명분, 그리고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하는 750만 발의 포탄과 미국의 패권을 지탱하는 조선 기술까지, 이 모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힘이 없어 고초를 겪던 시절에도 포기하지 않고 기술을 연마하고 눈치를 보면서도 실력을 키워온 우리 선배들의 피땀 어린 인내와 지혜가 만든 기적입니다. 90년대 그 척박한 환경에서 러시아 무기를 분해하며 밤을 지사온 연구원들, 나라의 미래를 위해 전략을 짠 정책가들,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우리 국민 모두가 만든 기적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더 이상 강대국 사이에 낀 약소국이 아닙니다. 우리는 대륙과 해양을 잇는 거대한 물류의 심장이자 전 세계 안보의 보루로서 당당히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2026년 대한민국 국력의 슈퍼사이클은 이제 막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강대국들이 부채와 인구 감소, 전쟁의 후유증으로 흔들릴 때 우리는 오히려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 세계 질서의 중심부로 파고들고 있습니다. 한우리 코리아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이 자부심을 잃지 않고 우리의 실력을 갈고 닦는다면 대한민국은 머지않아 인류 문명을 선도하는 진정한 초강대국으로 우뚝 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너무 겸손했습니다. 우리 같은 작은 나라가 뭘 하겠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세계가 우리를 부러워하고 강대국들이 우리와 손을 잡으려 안달이 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강력한 힘은 단순히 무기나 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고개를 드셔도 좋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새우가 아닙니다. 이 거친 바다를 지배하는 가장 강력하고 지혜로운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 더 큰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 위대한 대한민국의 주인이며 이 국력을 유지하는 가장 큰 힘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분석이 여러분의 가슴속에 잠들어 있던 자국민으로서의 긍지를 깨웠다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보람을 느낍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한우리 코리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모여 대한민국 국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큰 울림이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남겨주세요. 저는 더 깊이 있고 소름 돋는 팩트 분석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대한민국의 자부심입니다. 감사합니다.